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아침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후회됩니다. 지금 입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저기 마지막 게 뭐냐면요, 그 교재 300페이지 내용은 많지 않고 매신청 대리인 얘기입니다. 매신청 대리는 입찰 대리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신청 대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등록을 시켜서 매신청 대리인이 돼서 이거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중개업을 하려고 치면 자격증을 따서 오픈하시는 거예요. 요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등록이 되는 순간에 개공, 그럼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인을 차려가지고도 이제 오픈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중개업이 목적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중개업을 하면서 플러스 경매 입찰 대리도 같이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 등록은 법원에 등록하는 거예요. 법원. 법원에 등록된 요 양반을 매수신청 대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경매 입찰 대리를 떳떳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등록관청에 오픈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건너뛸 수 없고, 일단 무조건 개공이 먼저 되고, 이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구조가.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을 보려고 하는, 우리는 개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301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대상 물건이 뭐가 있냐? 응? 여기 개공이 되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 5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토건, 입광공 5개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여기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물건이 또 몇 개예요? 5개. 똑같아요.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이런 게 경매에 나왔을 때 그거 입찰 대리를 법원에 등록까지 한 매수신청 대리인이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랑 입찰 대리 대상 물건이 다 같아요, 2개가. 그게 제일 위에 가로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일단은. 자, 가로 2번이 핵심입니다. 별표가 3개 돼 있죠. 늘상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일단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그 다음에 법인인 개공일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3종류죠, 여러분? 3종류 누구예요? 부칙에 나와 있는 복덕반 하부지도 있고, 혼자서 오픈한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있죠. 또 법인을 차려서 등록을 한 법인 개공도 있죠. 이렇게 3종류인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때 등록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요. 그 얘기는 부칙에 나와 있는 복덕반 할아버지는 어떻게 매수신청대로 등록시켜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 그러니까 모든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 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2종류.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 개공요. 2종류. 이렇게. 법인, 개공 2종류니까 그거 알아두셔야 되죠. 여기서 이제 조문에서는 앞에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이렇게 나왔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조문에서는 개공이거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절대 부칙 개공은 안 끼워주죠. 밑에 밑줄 그어놓고 밑줄 그어져 있고 막 그렇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매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 경매 실무 교육을 받아야 매수신청 대리로 오픈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개업소 오픈할 때도 실무 교육 받는 거 필요했었죠. 요거하고 별개예요. 이게 중개업에 대한 실무 교육이에요. 이 중개업에 대한 실무 교육과 경매 실무 교육은 별개예요, 별개. 자, 그러면 거기 경매 실무 교육은 어디 가서 받죠? 요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 자,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받아?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교육기관. 여기가 주로 협회예요. 아니면 대학. 거기 가서 받습니다. 이게 가로 A번이에요. 여기 요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죠?
법상 보면 누가 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시나? 시도지사. 그죠? 근데 위탁을 해서 협회나 이런 데 대학 가서 받죠. 현실은. 근데 법상 권한은 시도지사. 여기는 어디 가서 교육받아요? 법원 행정처장. 이걸 바꿔서 냅니다. 예? 그죠? 여기선 지금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하죠? 여기 서부지방법원장한테 가세요. 지방법원장 되게 높은 사람이요. 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등록. 자, 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요? 지방법원장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원장 바로 밑에 2인자예요. 2인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법원 행정처장이 정해놓은 교육기관에서 받으시라. 요걸 틀리게 낸다고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그러면 안 되겠죠?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는다. 그것도 그럴싸한데 X입니다. 여기 가로 2번은 한 개도 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경매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특히 법인일 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받으시면 돼. 어렵진 않아요. 근데 법인일 때는 법인에 누가 받죠? 임원사원 다 받습니까? 대표자만 받으면 충분합니까? 대표자만 받으면 충분하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전원 받는다고 하면 X. 교육시간이 좀 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육시간? 교육시간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 여기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 시간 어떻게 돼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그래서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빨 싸움이 죽이네. 연결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실무교육 시간은 이빨 싸움이 마지막에 죽이네. 죽을 사자예요. 죽을 사자. 이빨 싸움이 싸움이 죽이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평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시험 봐요. 시험. 마지막 날 시험 봐서 통과돼야 수료증이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시간만 잘 때우시면 돼요. 시간만 잘 채우시면 수료증이 딱딱 나와요. 예. 그래서 요새 이제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기 뭐예요. 인터넷 교육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수료증이 그냥 쫙쫙 나와요. 틀어놨죠? 쫙쫙 나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예. 그 마지막 날 똑같이 시험 보긴 봐요. 그런데 그냥 잘 나와 그래도.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뭐예요. 잘 나와. 그러니까 평가가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평가 시험 봐가지고 낙제가 됐죠. 안 나와버려요. 여기는 잘 나와요. 여기는. 예. 시간만 때우면 되고 그 다음에 보증 설정.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경매 입찰 대리 할 때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되려면 보증 설정을 미리 해두셔야 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리 해둬야 돼. 경매 입찰 대리하다가도 사고 낼 수 있죠. 중개업을 하다가 사고 칠 수도 있죠. 이때도 보증 설정하죠.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은 언제 해요? 중개사무실 오픈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오픈하고서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충분하죠. 자,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충분. 그런데 경매 입찰 대리에 관련된 보증 설정은 언제 해야 돼요? 매수신청대로 등록하기 전 미리 하죠. 예,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에요. 따라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얘기하면서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OX. 매수신청 대리인 얘기하면서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합니다. 그러면 X. 옆에 써져 있죠? 한번 출제됐었습니다. 언제까지 하신다고? 등록 신청하기 전. 미리 하셔야 된다고요. 중개업에 대한 보증 설정하고 다르다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금액은 이제 뭐 고민될 게 없어요. 만약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1억 이상. 법인은 얼마 이상? 2억 이상. 여기하고 금액이 똑같아요. 다만 이 중개업과 관련된 보증 설정과는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신청 대리인인 개공은 보증 설정을 2번 하시는 거예요. 개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1억, 여기서 1억. 사무실에 걸어둘 때도 요거 1억 서류 걸어두고 여기 1억 서류 또 걸어놔야 됩니다. 2개가 걸려 있어요. 2개가.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액수는 똑같고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줄. 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어디 가서 한다고요? 어디 가서? 지방 법원장한테 가서 합니다. 지방 법원장한테 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고 이거 아까 했었죠? 여기 서부지방 법원장한테 등록하신다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 그때 박스 밑에 가로 B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서부지방법원한테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내요 안 내요? 내라고 합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이때는 예규에서 수수료를 정해놨습니다. 예규에서 정한 것이 얼마냐면 공인중개사인 경우는 2만 원, 그 다음에 법인일 때는 3만 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이게 돼 있어요. 비싸진 않죠.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어디에서 정한다고요? 예규. 자, 요거하고 비교하십니다. 중개업소를 처음에 오픈할 때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등록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까? 여기 수수료 내요? 내죠. 이때 수수료 요금은 뭘로 정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자, 서부지방법원장한테 가서 등록할 때도 수수료 내죠? 수수료 요금 뭘로 정해요? 대법원 예규. 여기는 예규고요. 2만 원, 3만 원. 여기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죠? 두 개가 비교되니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겠다고 지방법원장한테 신청하면 심사기간 며칠이게요? 요 심사기간 며칠? 14일이죠, 14일. 아까 여기 보면 중개업소를 차리겠다고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 며칠 이내에 등록을 해주시라. 여기는 등록 통지를 며칠 이내? 7일. 요거 7일이네. 자, 근데 여기서 요렇게 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며칠 안에? 14일 안에. 여기 14일이죠? 여기는 7일이죠? 이 지방법원장이 관할하고 있는 그 관할의 범위가 더 넓어요. 서부지방법원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은평구도 들어가고 마포도 들어가고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7일이지만 여기는 며칠이에요? 배인 14일이다 이런 거고요. 가로 4번 가시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로 4번 결격사유가 쫙 나와 있죠. 자, 다시 이거 좀 지워보고 할게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되려면 자,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돼. 세 가지 조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셔야 되겠다. 세 가지 조건. 그거 지금까지 본 겁니다. 이걸 암기하실 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법원에 등록이 되려면 지방법원장이죠.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이렇게 암기.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려면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 개공,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 시간 긴 거, 그 다음에 뭐요? 보증 설정 미리 돼 있어야 되죠? 그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죠. 제일 밑에 결격사유가 시커멓게 5개나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가로 4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자 유별난 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보면 민사 집행 절차와 관련해서 경매 매각과 관련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매 입찰 방해죄라든지 그 죄목 모르셔도 괜찮아요. 무슨 죄만 나오면 돼요. 무슨 죄. 그 죄를 지은 사람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년 동안은 결격자가 돼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못 받습니까? 2년을 기억하셔야 돼. 대부분 보면 3년이 많죠. 2년이라는 숫자는 잘 안 나와요, 솔직히. 여기 지금 2년이니까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독특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제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어요. 애끼고 있겠죠, 지금 출제 안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낼 때 틀리게 내면 몇 년 내겠어요? 3년이지 보나마나. 이거 3년이 많으니까. 근데 요건 2년이라는 거. 무슨 죄 지으면 2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면 등록 취소예요. 원래 여기서도 등록된 개공이 등록이 잘리면 몇 년간 결격자였나? 여기서도 이거 등록 잘리면 3년간은 재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됐죠? 등록 잘리죠? 몇 년 동안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재등록이 안 되겠어요? 당연히 3년입니다. 너무 쉬워요. 등록 취소는 3년이지 뭐. 그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결격자가 돼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안 시켜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로 안에 보시면 중개업하시던 개공이 여기서 폐업 신고를 한 거예요. 폐업 신고. 그러면 개공이 아니게 돼버렸죠. 그러면 이 개공에 대해서만 등록을 시켜주는 건데 개공이 아니게 되어버렸으니까 매수신청 대리인도 어떻게 아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아니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둘이 A. 그런데 이 사람이 폐업을 했죠. 자발적으로. 이건 날라가 이것도. 그러니까 개공 아닌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자격증 있다고 해서 건너뛰어가지고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무조건 하기 싫어도 개공이 일단 무조건 돼야 돼. 그래야 나가서 이것까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폐업을 했죠. 그러면 이것도 날라가 버리지. 대신 법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 동안 결격자인데, 원래는 3년 동안 결격자인데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폐업한 거죠. 중개업소를. 이럴 때는 3년을 붙이지는 않으니까 일단 등록 잘렸다가 며칠 있다가도 이 사람이 다시 또 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거 폐업했던 걸 다시 개공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날 다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해도 어떻게 받아주지. 그렇겠죠? 그렇게 3년 붙어야 안 붙어요? 안 붙는 게 2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등록 잘리면 3년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그런데 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이건. 그래서 3년 붙지 않는다. 그런 것이.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진 게 2번 나온 거란 말이에요. 동그라미 3번 봐봐요. 자, 여기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법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 말고 영업정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서부지방법원장이 영업정지를 때린다고.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렇게 때려, 영업정지를. 그럼 영업정지 1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매수신청 대리인인 요 A라는 사람은 입찰 대리라는 활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영업정지 1년 받았는데 1년 동안은 영업정지 받은 기간 동안은 입찰 대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결격사유예요. 여기서도 지금 중개업소 사장님이 만약에 업무정지를 4개월 당하면 어떻게 돼요? 4개월 동안은 결격자가 돼서 중개업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여기도 매수신청 대리 영업정지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 당했다 그러면 이거 그 기간 동안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격자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몇 번이요? 3번이요, 3번. 이거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에요. 영업정지 받으면 기간 동안 결격자다. 오른쪽에 가시면 가로 1번에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뭐가 있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등록 요건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예요. 또 맨날 나오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지금 보는 거.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라고 돼 있죠. 요 위에다가 지금 별표를 3개 쳐놨죠. 3개 쳐놨는데 그거보다는 가로 1번이 사실은 별표 3개예요. 가로 1번이. 요 중에서도 가로 1번 보면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총 거기 몇 가지 나옵니까? 몇 가지요? 7가지 나오죠? 이걸 우리가 암기했었습니다. 칠판 보시고 암기했었을 때 어떻게 암기했었냐면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암기했죠.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차돌이 누군지 아시죠? 차돌이가 제 닉네임이에요. 닉네임. 응? 인터넷상에서 뭐 댓글에서 차돌이 나오면 전주 아세요? 제 닉네임이 뭐예요? 차돌이에요. 차돌이. 예. 그 고기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포 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자, 우자가 뭐냐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거, 우선 매수 신고라고 해서 우선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공유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지분 경매가 경매 물건 중에 대단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좀 경매 배우시면 좀 해야 될 게 지분 경매 이런 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다른 지분권자가 그 지분 낙찰 받을 때 우선권이 있습니다. 요새는 부부 공동 소유가 되게 많죠. 그래서 남편 지분이 경매에 넘어갔어. 그러면 아내는요. 다른 지분권자죠. 우선권이 있게 된다. 그 우선권 행사하는 것을 우선 매수 신고라고 그래요. 네, 그런 거. 공유 지분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요. 그냥 임차인이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공공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자란 누구냐 그러면 땡땡 건설회사 이거야. 거기서는 좀 자금 지원받아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었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세를 놓거든요. 그러다가 그 건설사가 망한 거야. 그래서 그게 뭐예요? 대출이 이자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냥 경매에 싹 넘어갔지. 네. 자, 그랬을 때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그 임대주택에서 낙찰을 받을 때 우선권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 살고 있잖아 이미. 그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일반 이 주택의 임차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포자는 뭐예요? 길게 설명할 것 없이 포기. 포기란 얘기 나오면 대리권범위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자는 뭘 것 같아요? 아까 2등짜리 됐는데 혹시 1등이 돈 안 내면 이거잖아요. 내가 돈 내고 받아갈게요. 그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수리 매수 신고하시겠어요? 네. 이런 걸 대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입찰 대리할 때. 자수리 매수 신고를 대신할 수 있고. 돌자는 뭐예요? 떨어졌을 때. 입찰 들어갔다가 떨어진 경우 있을 수 있죠? 그 떨어진 경우 어떻게 해? 보증금은 찾아봐야지. 그랬을 때 입찰 들어간 본인 말고 입찰 대리해 준 사람이 대신 찾아와 줄 수 있죠? 그게 돌려줄 것을 신청한다는 게 보증금을 대신 찾아와 주는 걸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보는 뭐예요? 글자 보면서 내용이 자꾸 떠올라야 됩니다. 보가 뭐예요? 보증의 제공. 입찰 보증금 갖다 내는 걸 대신하죠? 주로 이런 걸 대신합니다. 보증의 제공. 또 뭘 대신합니까? 입찰표 쓰는 걸 대신해 주죠? 입찰표 작성 제출연. 그러니까 입찰표 쓰는 걸 대신하고 그거 갖다 내는 것도 대신하고 보증금 갖다 내는 것도 대신하고 떨어졌을 때 보증금 찾아놓은 걸 대신하고 이 세 가지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거 철저히 별표 3개인데 여기 요거 2개로 봐서 7가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못해요. 못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 자, 인도명령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끄집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매수신청 대리인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도 소송 있죠? 이것은 이 명도 부분은 다 변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해주면 위법이 돼요. 법 위반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이나 명도 소송 이런 것은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항고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거고 매수신청 대리인인 개공은 못 해줍니다. 못하는 것 쭉 몇 개 써놨죠? 하여간 7가지 빼고는 못해요. 맨날 시험에 나옵니다. 매년. 지문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죠. 어차피 다 합쳐서 한 문제 나오니까 한 지문은 무조건 이거예요. 한 지문은 무조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가로 2번에 대리행위 방식 나오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입찰 대리하는 매수신청 대리는 이 매각 장소 즉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 밑에 있는 소공한테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러면 자기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대신 보낼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가든지 아니면 결석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누구를 대신 보낼 수가 없다는 거지. 동그라미 2번.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겠다. 이 대리행위가 위에 보면 몇 가지 대리행위예요? 7가지. 원래는 7가지 잘 보세요. 이거 오후에 시험 문제 내놨어요. 이 대리행위 할 때마다 여기 대리행위 입찰표 써서 낼 때 이때도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내야 돼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위임장, 유임장.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찰표 써낼 때도 위임장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보증금 갖다 낼 때도 위임장 보여주고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보증금 찾아올 때도 위임장 보여주고 찾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돼. 그런데 그 뒤에 거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해요. 입찰표도 쓰고 보증금도 갖다 내고 보증금도 찾아오고 이것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할 때는 뭐예요? 위임장을 3번 보여줄 필요는 뭐가 있어요? 한 번 보여주고서 다 해버리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할 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304페이지 갑니다. 이제 죽겠죠? 죽으세요. 가로 2번에 보면 사건 카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건 카드.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가만히 보면 가로 2번에 자기가 맡은 경매 사건 있죠? 그 경매 사건마다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놓게 돼 있어. 카드가 뭐냐면 그 관리하는 그 대장이야, 대장. 그걸 하나씩 만들어 놓게 돼 있다. 가로 2번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경매 사건 번호 적으시고 위임받은 날짜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뭘 적어요? 거기 형광펜 칠해야 돼. 보수액을 적어 놓으셔야 돼. 사건 카드에다가 보수액 250만 원 이렇게 적으시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밑에 보시면 도장을 콱콱 찍어야 돼.
아무 도장이나 찍으면 안 돼요. 매수신청 대리는 기본적으로 100% 개공이에요. 개공은 인장을 등록해 놓은 게 있나요? 등록관청에 등록한 거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 콱콱 찍어야 돼. 그리고 몇 년간 보죠? 5년간. 그래서 이거 가만히 보면 이제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못된 짓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보수 같은 거 많이 챙기고 그러면 법에 걸리거든요. 그거 딱 증거 남겨놓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설명사항입니다. 설명사항 남았죠? 네, 그래서 확인 설명하게 되어 있는 그 밑에 있는 A, B, C, D에서 네 가지.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경제적 가치를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린벨트인데 이번에 풀립니다. 그러면 이건 뻥튀기가 돼서 가격 가치가 막 5배 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경제적 가치 이거 받아놓으시면 하여간 투자 가치가 엄청 높아요. 막 이렇게 이게 경제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 사항을 또 설명해야 돼요. 이거 낙찰을 받으시면 여기가 지금 농림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좀 이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법령상 제한사항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C번에 보면 대상 물건의 표시죠. 표시. 예, 그러니까 여기는 면적이 어떻게 되고 지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건물이라면 언제 지어졌고 구조는 뭐고 뭐 이런 거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D번이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할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이거 잘 설명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설명해서 덤태기를 쓸 수 있어요. 부담 인수라고 돼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 배운 게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을 들어갈 물건인데 1등짜리로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보증금이 3억짜리야. 그러면 입찰 들어가는 요 사람한테 입찰 대리할 때 여러분 본인한테 뭐라고 해야 돼? 들어갈 사람한테. 이건 선순위 세입자 가지고 이 사람이 3억 보증금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안 하고 막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해서 배당 요구 안 하기 때문에 3억을 우리가 떠나야 되니까 이게 시세가 10억 정도니까 3억 감안해가지고 우리는 좀 남겨야 되니까 6억에 들어갑시다 라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지. 인수할 금액 얼마 인수해야 돼요? 3억. 그쵸? 부담 인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등기부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공사업자가 지금 공사대금 1억 못 받았다고 난립니다. 지금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 공사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 이거 공사대금 1억을 갖다가 갚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감안해서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니까 1억 공사대금 생각해서 우리 좀 남겨 먹어야 되니까 8억 씁시다. 8억.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담할 게 뭐라고요? 유치권. 두 개요. 그 두 개. 진짜 경매도 그 두 가지예요. 여러분. 선순위 세입자하고 부담 인수할 게 뭐가 있어? 선순위 세입자하고 또요. 유치권 두 개예요. 그래서 경매 수업할 때도 그냥 기본과정 수업할 때도 한 절반 정도, 절반이 뭐요? 거의 한 4분의 3이 유치권하고 세입자 설명하면서 끝나요. 나머지는 격가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암기 방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제표부인 확인 설명사항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자, 확인 설명사항 4가지 어떻게 암기해요? 경제표부인 이렇게 확인 설명사항 4가지. 경이 뭐예요?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해야지.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입니다. 아끼는 부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는 확실한 확인 설명사항이다. 그 뜻이에요.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입니다. 콩나물 값도 깎습니다.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입니다. 경이 뭐예요? 경제적 가치. 제는 뭐예요? 법령상 제한상. 그 다음에 표는요? 표시. 부는요?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확인 설명했으면 확인 설명서를 적어줘야 되겠죠? 적어줘야 돼. 그리고 몇 년간 보존이죠? 5년간. 거기도 도장 찍나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보존기간이 3년이 아니고 몇 년이요? 5년. 이렇게 말씀드린 건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은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시험에 내놨어요. 가로 5번 있죠? 잘 보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오후 시험에도 내놨으니까 잘 보시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 보수 갈게요. 보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될 대로 되라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 보수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는 보수를 마음껏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죠? 많이 못 받게 막 억누르죠?
규제하죠?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법정 한도를 정해놨겠죠? 법정 한도를 뭘로 정했습니까? 조례로 정합니까? 대법원 예규로 정합니까? 예규 이거 막 빨간색으로 막 칠해놔야 되는데 조례 그러면 안 돼요. 대법원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규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요. 이러한 보수는 동그라미 2번 맡기 전에 위임받기 전에 얘기해 줘야 되죠? 얼마 주라고 얼마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어디에 기록을 해요? 어디? 확인설명서예요? 사건카드예요?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하니까 어디요? 사건카드. 여기도 별표. 확인설명서에 기재한다면 X.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내놨어요 여러분 오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꼼꼼히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 받아먹으면 영수증 써줘요? 안 써줘도 괜찮아요? 써주는 거예요? 안 써줘도 괜찮은 거예요? 써줘야 돼요. 중개보수 받아먹었을 때는 영수증 안 써주죠. 중개보수는.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영수증 써줘요? 그쵸. 왜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어디에 적죠? 아까? 사건카드에 적죠? 근데 사건카드는 적어서 자기가 주는 게 아니고 가만히 갖고 있어요. 사건카드는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는 게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영수증. 중개보수는 어때요?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죠? 확인설명서에 적어서 주죠. 그러니까 중개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서 주니까 그 확인설명서가 영수증 역할을 해요. 따로 영수증을 써줄 필요가 없지, 중개보수는.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영수증을 따로 써줘야 됩니다. 요 사건카드를 주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연결시켜서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기도 도장 찍어야 되겠죠? 어떤 도장? 아무 도장 찍으면 안 되고 등록된 도장.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보수 지급 시기가 어떻게 돼요? 보수 지급 시기가. 동그라미 3번. 약정한 때가 있으면 약정한 때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를 주는 거예요. 약정한 시기가 있으면. 근데 없을 경우가 일반적이야.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최근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수 지급 시기가.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보라면 보수 지급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3번이. 그죠? 언제? 약정이 없을 때는 언제?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기한일로 한다. 이렇게.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죠.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 정했다 쳐. 그럼 대금 지급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한 내에 언제라도 내면 되죠? 근데 만약에 8월 8일 날 대금을 냈어. 그러면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요? 8월 8일 날 취득해요? 8월 23일 날 취득해요? 8월 8일 날 취득하지. 즉시 취득하지. 그죠?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제 보수는 줘야 되겠죠? 손님한테? 아니, 손님이 줘야지. 손님이 줘야 되겠지. 요때. 요게 대금 지급 기한 중에서 돈 낸 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영수증 주문까지 있고 가로 1번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보십니다. 뭐냐면 법정 한도 정한 거요. 가로 2번. 거기 보면 보수가요. 권리 분석에 따른 보수가 있고 대리 보수가 있고 두 가지. 볼게요. 권리 분석에 따른 보수는 많이 받으면 얼마죠? 50만 원, 50만 원. 그죠? 50만 원 기억해 두셔야 돼. 상담료 50이요. 근데 대리 보수는 뭐예요? 낙찰을 받게 만들어 주었거나 하니까 입찰 대리를 대신 해주는 거죠, 이건.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었을 때하고 못 받았을 때하고 보수가 틀려요. 잘 받으셔야 돼. 입찰 대리 했는데 낙찰을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매수인이 되지 못하면.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낙찰을 입찰 대리 해줬는데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일단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비슷하죠. 그죠? 똑같죠? 근데 매수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핵심. 낙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얼마 줘야 돼요? 지금 가로 3번 보고 있죠?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죠? 매수인이 되면 얼마? 감정가의 몇 프로? 1%. 최저가의 몇 프로? 1.5% 이하 범위 안에서 받는다고 돼 있죠? 그 숫자 바뀌면 안 됩니다. 감정가의 몇 프로? 1%. 감정가가 10억이면 입찰 대리한 사람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보통 감정가 1% 받아요. 10억 감정가입니다. 그러면 1%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요? 10억이면 1,000만 원 되겠네요. 그 정도 받아요. 1%. 감정가의 몇 프로요? 1%. 요거 먼저 기억하시고 최저가의 몇 프로요? 1.5%. 두 개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감정가 1%라 하나 기억하시자고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최저가의 1.5. 최저가는 잘 모셔도 괜찮은데 1.5% 하셔야 돼요. 1.5%. 하나는 1%, 하나는 1.5%. 근데 뭐가 1%죠?
감정가가 1%.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철저히 대비하실 내용이라고 보여요. 근데 동그라미 2번처럼 이거 매수인이 되지 못했을 때는 많이 받으면 얼마다? 50이다 이런 얘기죠. 넘기시고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왔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가로 4번에 실비 나왔죠. 실비 은근히 어렵습니다. 실비는 뭐예요? 활동비 쓴 거죠. 활동비 쓴 거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활동비 쓴 것 중에서 특별한 비용 쓴 것만 실비로 인정을 받고요. 통상 비용은 실비로 쳐주질 않아요. 통상 비용이 뭐냐? 제가 만약 입찰 대리할 때 여기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통비 얼마 안 들어요. 버스값밖에 안 들어요. 지하철값밖에 안 들어요. 그게 통상 비용이에요. 이 정도는 실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이 정도. 왜냐하면 보수를 받을 거거든. 이거든 보수를 챙길 거예요. 그리고 또 실비를 또 받는데 그 정도 뭐 교통비 이런 것은 보수 챙긴 거. 이거든 이거 챙긴 게 있으면 받은 걸 쳐요. 그렇게 쳐야지 뭐. 그래서 통상 비용은 실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특별한 비용은 뭐냐? 제가 입찰 대리 하는데 제주도 가는 거 맨날 꿈꿔요. 입찰 대리 제주도로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 비행기 타고요. 그게 입찰 대리. 그 비행기 값이 왕복으로 10만 원 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별한 비용이에요. 그것이 특별한 비용인데 그것은 실비로 인정받아요. 그거 그 정도가 돼야. 대신 이 실비는 얼마를 넘으면 안 돼요? 30만 원이야. 30만 원 절대 넘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로 입찰 대리 가는데 1등석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1등석 30만 원 안 넘어요? 안 넘어요? 아, 그럼 되겠네. 1등석으로 갔다 와야 되겠네. 있을래나 모르겠네, 제주도. 있겠죠? 자, 하여간. 많이 받아야 얼마요? 32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십니다. 특실, 얼마? 30만 원. 특실이란 말이 뭐예요? 특별한 비용만 어디에? 실비로 쳐준다. 특별한 비용만 실비로 쳐준다. 근데 실비는 많이 받아야 얼마다? 50이 아니고 30. 특실 30만 원짜리 특실이요. 특실 30만 원 이렇게. 여기 암기 방법까지 봤죠? 자, 밑에 네모 5번 보십니다. 네모 5번 가로 1번, 가로 2번 보십니다. 지도 감독. 칠판 구경하시죠. 이건 그냥 구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구경. 자, 법원 행정처장은 누구를 감시하느냐. 이게 이제 감독입니다. 감독. 법원 행정처장 높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협회 감시해요. 협회. 근데 이게 입찰 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협회를 감시하는 거예요. 같은 협회지만 협회가 중개업하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중개업이다 그러면 누가 감시하든가 이건? 국장이지. 국장이 감시하고 여기는 그러니까 같은 협회지만 중개업 분야면 누가 상급자요? 국장. 같은 협회죠. A라는 협회요. 근데 입찰 대리 쪽은요. 누가 상급자요? 법원 행정처장이 감시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렇게 두 가지 나눠져 있고 여기는 지금 입찰 대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쪽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 요건 알아두셔야 돼. 꼭 저건 그렇다 치고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 자, 지방법원장이 감시하는 사람 두 사람. 매수인청 대리인하고 누구하고? 협회가 아니고 협회 시도지부. 그런데 협회 시도지부하고 매수인청 대리인은 다 누가 감시해요? 지방법원장.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가보십니다. 가로 3번은 자, 다 끝났어요 이제. 가로 3번은 최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여기가 잘 나와요. 여기가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거. 여기가 중요한 부분.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자, 개업 공인인증서에 한해서만 매수인청 대리로 만들어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업 공인인증서가 자격이 잘렸죠. 자격 취소되면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 잘라서 이것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개공이 아니게 되면 여기도 날아가 버려요. 자격 잘렸죠? 등록 취소가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등록 취소됐죠. 중개업소 등록 취소. 그럼 여기도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폐업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아까 폐업 나왔었죠? 그럼 여기가 없어지면 여기도 뭐예요? 등록 취소가 되는 거예요. 폐업이 아니고 강제 폐업이에요. 등록 취소. 그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매수인청 대리는 등록이 잘린다고요? 그럼 등록 잘리면 원래 몇 년 동안 결격자예요? 3년 동안 결격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법을 위반했다는 거 말고 이건 법을 위반한 게 아니죠.
그래서 폐업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3년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아까 안 붙는다고 공부했었죠? 아까 폐업일 때는 3년 안 붙는 거 아까 공부했었죠? 그거 빼고는 3년 붙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휴업이죠? 스톱. 여기가 영업정지죠? 스톱. 여기가 스톱이 되면 여기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스톱이면 여기도 뭐예요? 스톱. 이게 뭐예요? 업무정지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휴업일 때는 여기가 뭐고요? 업무정지. 여기가 폐업일 때는 뭐예요? 취소.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시험 문제 내놨어요 지금. 휴업일 때는 뭐예요? 업무정지. 폐업일 때는요? 등록 취소예요. 특히 그게 중요하지. 미안해. 네. 그래서 이제 가로 3번에 지금 동그라미 1번 해놨어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영업정지 기간이 어떻게 되죠? 영업정지 받는 기간은 좀 달라요. 1개월 이상. 업무정지 기간 2년 이하입니다. 다시 한번. 자, 매수신청 되는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돼? 1개월 이상 2년 이하. 1, 2. 하나, 둘, 1, 2. 1개월 이상 뭐예요? 2년 이하요. 자, 중개업소의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기간은 요건 6개월 이하죠. 얘는 6개월 이하죠. 여기는 개공은 6개월 이하. 매수신청 대리는 1, 2. 1개월 이상 2년 이하. 앞에가 짧은 거예요. 월이요, 월. 뒤에가 뭐예요? 긴 거 2년이에요. 1, 2. 월. 뒤에는 년. 1, 2. 이거는 1, 2고 여기는 6개월 이하죠. 다르죠? 이것도 출제됐었어요. 2번이나. 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로 4번 절차 나오죠.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만약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잘렸죠. 여기 등록 잘렸죠. 그러면 입찰 대리한다는 그런 그 사무실에 붙어있는 그 간판이나 표시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 잘리면 입찰 대리한다는 표시를 떼야 돼요. 경공매 컨설팅 한다는 그런 표시 떼고 간판도 떼고 막 그래야 돼요. 그 표시 되어 있는 거. 근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대거가 아니고 출입문에다가 영업정지 당했다고 자랑스럽게 써붙이라고 그랬죠. 영업정지 당했다고 출입문에 뭐 한다고요? 표시. 출입문에 표시. 뭐가요? 영업정지. 영업정지는 출입문에 표시.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당하면 이게 보통 유리벽에다가 경공매 컨설팅 쓴 거 있죠. 그거 막 떼야 돼. 떼기 되게 어려워요 그거. 하루 종일 걸려요. 그 떼는 거 있죠. 그거 붙어있는 거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표시되고요.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는 다 누가 때리는 거예요? 누가 등록 취소하고 누가 영업정지를 때리는 거예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방 법원장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서부지방법원장이 때리는 거라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그렇죠? 그러면 이 서부지방법원장은 행정처분 관리대장에다가 자기 때린 거 있죠? 등록 취소나 때린 거, 업무정지 때린 거 잘 기록을 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거기 나온 대로 몇 년 동안은 보존하시라. 최소한 5년간 보존. 그렇죠? 아까 사건 카드 몇 년 동안 보존? 확인 설명서도 5년. 둘이 철을 해서 보존하니까 영수증 몇 년? 없어. 영수증 보존 기간 내용이 없어요. 영수증 없고 요 행정처분 관리대장 몇 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제. 고생하셨어요. 예. 자, 오후 이제 시험 볼 때 여기서 이제 요 매수신청 대리도 8문제가 내놨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는 일만 남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기 뭡니까? 한 번 풀어서 여러분께 안 돼요. 7, 8월 달에 우리가 풀어본 오후 문제 30문제 있잖아요. 그 한 4번, 5번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이거 한 일주일 지나면 또 다 까먹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래서 카페에다가 지금 저번 주 1주차 건 올려놨어요. 카페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다시 출력해서 새 걸로 한번 풀어보시고. 이번 주 것은 좀 이따 또 올려놓을 거예요. 네. 3주차죠. 1주차하고 2주차까지 올려놨다. 2주차까지 올려놨으니까 꼭 새로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